네, 정치 시그널에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인데요. 오늘이 그 첫 시간입니다. 격전지 후보들을 직접 만나보는 총선 시그널. 오늘은 경기 오산의 국민의힘 후보이신데요. 본명보다 예명이 더 유명한 레이나 쌤을 모셨습니다. 김효은 전 EBS 영어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레이나 김효은입니다. 네. 레이나 쌤으로 많이 유명하신데 뭐 정치 뉴스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얼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자기소개를 잠깐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 EBS 영어 강사 그리고 또 전 KBS 라디오 굿모닝 팝스 진행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현재는 경기도 오산시 국회의원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예정인 출마를 했죠? 네. 네, 김효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예명이 더 유명하셔가지고요. 저도 레이나 쌤 이렇게 뭐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정치권으로 입문하시니까 놀란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정말 좀 많으셨어요. 어떤 계기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단어는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자기소개에서 좀 버벅거리는 것처럼 저에게는 예. 많이 낯선 단어이고요. 네. 정치다보다는 이 교육 현장이 바뀌는 세상을 좀 따라가기에는 좀 버거운 현장이 돼버렸다.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것.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우리 세상의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힘들고 버겁다라고 또 생각이 되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까지 좀 영향이 많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현재 아이를 또 키우고 있고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제가 직접 나서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치를 입문한다보다는 세상을 좀 바꾸고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교육계에서 스타 강사셨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하게 되면 이게 좀 세속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포기하는 게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 같은 건 없으셨어요? 원래가 어떤 목표를 가지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성격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한참 강의를 활발하게 하고 사교육 현장에 있었을 때도 주 7일을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 소비의 네. 즐거움을 잘 모르고 살았어서 예.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좀 없었다. 네, 고민은 별로 없었고요. 다만 아이들한테 저희 세대가 느끼는 어떤 미안함이 저는 있습니다. 아, 네. 어떤 면에서 좀 그러실까요? 지금은 너무나도 아이들이 경쟁 속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져 있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도 손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 세대가 느꼈던 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네. 정말 이런 고도의 치열하게 된 그런 입시 현장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이 아이들에게 또 엄마들에게 저는 좀 미안함과 책임감을 강사로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더더욱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인터뷰 하신 내용을 보니까 정치의 소모품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앞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정치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뭔가 반짝 어떤 신인? 예. 네, 전략공천? 이런 단어들 안에 제가 갇혀 있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의 소모품이라기보다는 우리 교육 시스템을 좀 발전시키고 그걸 통해서 저출산 문제까지 좀 같이 해결을 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다라고 좀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우리 동료 시민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예. 좀 그 정치를 하게 되신 이유를 들으니까 좀 어떤 생각으로 하게 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오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오산 전략공천이 되시면서 좀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이게 워낙 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 단수 공천이 되신 이후에 지역 많이 다니고 계실 텐데 다녀보시면 좀 어떠세요? 선거운동도 처음이셔서 낯설 것 같은데. 예. 네, 정말 많이 낯설었습니다. 지금도 조금은 어색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진심을 전하는 데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무조건 열심히 달리면서 또 네. 달리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일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오산에서 제가 처음에 전략공천 발표가 나고 바로 새벽에 제가 혼자 차를 몰고 시내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계속 돌아왔습니다. 오산시를요? 네, 첫인상.
예. 스스로 첫인상을 먼저 갖고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제가 한번 시민분들을 만나볼까? 제가 이곳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처음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오산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내리 5선을 한 지역이잖아요. 민주당 세도 강하고, 그러니까 지역민들 만날 때 일단 안민석 의원 인상이 워낙 강하니까 이름 알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선거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덕분에 오산이 좀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인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동료 시민분들께서 저를 좀 많이 관심 있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다닐 때는 예. 손을 꼭 잡으시면서 꼭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그 영어 선생님 하고 저를 먼저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또 춥다고 이렇게 손에 핫팩 쥐어주시거나 빈대떡 이렇게 굽고 계시는데 쭉 찢어서 한 입에 넣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에게는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면 할수록 네. 뭐랄까 좀 더 가까워지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 사회 안에 제가 점점 정을 가지고 빨려 들어가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이 사실 맞상대가 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에서 컷오프가 되면서 처음에는 좀 반발하나 했더니 어쨌든 결정에 승복을 하겠다라고는 했거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신인과 신인의 대결이 하게 됐는데 좀 어떠셨어요?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바뀌는 그런 정치를 하러 온 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출마를 하면서 정치하러 온 게 아니다고 계속 말을 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네. 상대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바뀌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제가 조절하고 손을 볼 수 있을까 정책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상대가 바뀐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랄까 아니면 네. 이게 나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런 계산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일정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를 전략 공천을 했던데 맞상대로 뭐 혹시 현장에서 좀 마주치세요? 지난번에 행사 때 한번 악수 나누고 인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맞상대로 좀 어떠십니까?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신 분이고 이력도 화려하시고 선한 모습이셨어요. 네. 선한 모습. 네. 그래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처음인 사람끼리 열심히 합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열심히 우리 해봅시다. 깨끗하게 선거 해봅시다. 좋은 모습, 정치 신인들답게 의미 있는 그런 선거를 해봅시다라고 저는 또 말씀드렸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라고 기대해봅니다. 사실 오산이 안민석 의원이 5선을 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중진 의원을 배출한 지역에서는 갑자기 신인들이 오는 거를 좀 내키지 않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국민의힘에서도 좀 중량급 인사를 보내자라고 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장미란 차관 얘기도 나왔던 걸로 알아서 실제로 그런 좀 서운함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계셨습니다. 네, 있으셨어요. 네, 계셨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또 비슷한 어떤 출발점에 양 당이 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지금 전략 공천으로 왔잖아요. 그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당에서도 그랬었고요. 이 오산을 교육 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에 가장 최적화된 사람을 사실 전략 공천을 한 것이고 그것으로 이제 파생되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서울 지역에서도 학군지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경제 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지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저를 전략 공천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나누는 것이고 또 이 선거가 끝났을 때 시민분들께서 그래도 똘똘하게 일 잘하는 친구 잘 뽑아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한동훈 위원장과의 두 분의 모습도 처음에 화제가 됐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저도 이분 팬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었고요.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영광이었습니다. 강의를 보셨나 봐요. 인재 영입이 되신 뭐 그런 케이스잖아요. 직접 만나본 한동훈 위원장이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 어떠셨어요? 누구나 느끼는 그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뭐 젠틀함이라든지 스마트함, 뭐 명료함, 명쾌함 이런 이미지들이 그대로 묻어나셨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이렇게 마음을 움직였던 건
정말 사소한데 평소의 모습에 담기는 예. 네, 그런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모습 그런 모습들 또 구태한 어떤 그런 뭔가 특권 의식에 젖지 않은 그런 네. 것들을 과감하게 혁신을 거는 그런 모습들 네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보여서 볼수록 아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근데 당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는 좀 궁금해요. 뭐 정치를 하려면은 민주당도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국민의힘을 좀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 목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저의 그 소신이었는데 네. 혼자는 힘들잖아요. 무소속은 제가 또 능력이 안 되고 정치를 전혀 모르고 예. 그러면 이제 선택을 당 사이에서 제가 해야 되는데 제 교육 철학 그리고 또 상식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아, 한 위원장도 뭐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국민의힘에 안 오실 분들이 좀 오셨다 이랬는데 혹시 당을 좀 결정하실 때 한동훈 위원장도 영향을 좀 줬을까요? 많은 영향을 주셨죠. 네. 네. 어떤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과는 좀 같이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걸 느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보이신 그런 모습들이 정말 뭐랄까 진심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예. 우리 세대에 불필요한 어떤 허례허식이 없는 정말 스마트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네.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모습이 들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예. 뭐 정치에 입문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혹시 이런 질문이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선거를 하시다 보면은 상대 당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민주당에 대한 뭐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좀 잡음 없는 공천을 마무리 지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사천 논란으로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어제만 해도 그 공천에서 탈락한 전해숙 의원이 원래는 친명계를 자처했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 공개 비판을 하더니 탈당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국민의힘 저희 당보다는 좀 잡음이 확실히 많습니다. 예. 네, 제가 그냥 보기에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입당을 하고 인재 영입이 되면서 당에서 먼저 저에게 뭐랄까 확인을 좀 했던 부분이 네거티브 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소신 그리고 이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저는 당부를 받았기 때문에 네.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 제가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공부하느라 좀 많이 바빴기 때문에 네. 네, 이 질문은 제가 좀 아, 넘어가도록 패스하시겠다. 하겠습니다. 예.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당에서 좀 당부하고 약속을 받는가 보네요, 후보들에게. 당연합니다. 예. 네네. 뭐 선거를 그렇게 치르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로 좀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뭐 비전 그리고 네. 또 공약 정책 즉 컨텐츠로 승부를 하기 위해서 인재 영입을 한 것이지 예. 뭔가 당파 싸움의 희생양이나 소모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재 영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뭐 중앙당에서 얼마든지 그 한동훈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대할 수 있는 거니까 후보들은 지역에만 좀 집중하는 이런 모습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제가 좀 돌려가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지역민들 이제 계양구에서 본인 지역구 지역민들 만난 자리에서 설마 이 찍 아니겠죠 이런 말을 썼거든요. 이게 또 이번 찍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비하하는 말이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불쑥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좀 어떠세요? 사실 다니시다 보면은 국민의힘에 되게 좀 적대감 있는 분들도 만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말이라는 것이 내뱉는 순간 그 단어만큼의 가치로 그냥 확정이 돼버립니다. 좀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정치 우리가 색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 완전한 보수, 뭐 완전한 진보라는 것보다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데 이 정치인은 이런 부분이 좋고 저 정치인은 이런 부분이 또 안 좋은 것 같아라고 했을 때 1부터 10 중에 중간 어딘가에 살짝 치우쳐 있는 분들까지도 이찍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그게 정말 네거티브하게 어느 한쪽으로 100%로 치우치게 됩니다. 네. 그런 단어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 정말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개딸, 그 다음에 예. 뭐
맘충. 네. 정말 선한 마음으로 진보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리고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내 몸 하나 부지하기 힘든 엄마들이 조금은 배려가 부족하거나 생각이 조금 짧거나 우리가 일종의 어떤 실수라고 넘어가 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맘충이라는 단어 때문에 혐오스러운 존재로 지금 바뀌고 예. 있잖아요. 네. 이 단어 선택이라는 건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저는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 이런 단어의 선택을 하는 어떤 센스와 그 배려의 개념을 먼저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네, 당 대표, 공당의 대표님으로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이니까. 맞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질문 요거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국회 입성에 성공을 한다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교육제도가 어떤 건지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 질문 속에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호소하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교육 제도를 바꾼다라고 할 때 바꾼다고 하면은 교육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제가 이해찬 1세대였거든요. 아, 누구보다 온몸으로 받아낸 세대였는데 네, 같은 세대입니다. 저도.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우리 그때 당구를 잘하면 당구학과 간다 이러면서 공부를 왜 전 과목을 다 열심히 해야 하냐 약간 그런 기조가 제 고등학교 때 예,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네. 교육제도 자체를 바꾸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건 옳지 않고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나 아니면은 우리 고교 학점제 그 교육부에서 나온 내용들을 앞에 몇 페이지만 딱 읽어봐도 네. 일반 우리 시민들은 공감을 할 겁니다. 정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럼 이걸 바꾼다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국에 있는 이 모든 학교들이 우리가 이 신체로 치면은 심장에서 뻗어져 나와서 혈관들이 모세혈관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뻗어져 있는 이 학교의 모든 이 기관들이 합심해서 이 제도를 현장에 잘 지역에 맞게끔 핀셋형으로 잘 맞출 수 있을까? 세부적인 것들을 조율하는 게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순위고 예.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개혁을 교육부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네. 뭐 똑소리 난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아서 다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경기 오산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 레이나 쌤, 김효은 전 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